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Makers 어학원에서 AP 바이올로지를 강의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이번 2024년 5월 16일 AP 시험을 앞두고 스프링 브레이크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 반을 설명해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18년째 바이오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열정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바이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일으키는, 그리고 영어로 또 수업을 하는 현직 학교에서 티칭했던 경험으로 컬리지 보드에서 선생님들에게만 주는 컬리지 보드 퀘스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제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향성으로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AP 바이올로지 일단 테스트 프랩 강의니까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죠. AP 바이올로지 5점 받기 어렵나요? 어렵나요? 네. 어렵긴 하지만 많이 쉬워졌습니다. AP 바이올로지가 2020년 기점으로 New AP 바이올로지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 전에는 5점이 이제 78.3%, 100점 중에 78점 이상이면 5점을 받는데 5점 받는 비율이 막 5에서 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New 시험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첫 해는 비슷비슷했는데 그 다음에 5점 받는 비율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자, 이 AP 바이올로지가 범위가 조금 줄었거든요. 범위가 줄었고 암기할 게 줄었는데 어떤 문제들 위주로 나오냐. AP 바이올로지는 짧은 시간 안에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시각화된 자료를 이해하고 주어져 있는 the experiment data를 analysis하고 conclusion을 내리고 그 다음에 new scientific question을 던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연습을 한다면 5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그러면 아예 안 하고 이런 거 연습만 계속하면 됩니까? 그렇지만 암기가 바탕이 돼야 응용이 되겠죠. 특히 FRQ의 A 문제는 knowledge based question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knowledge를 써야 돼. 그리고 claim, evidence, reasoning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evidence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알고 있는 knowledge에서 나오는 거야. biological principle, 머릿속에 있는 biological principle를 꺼내서 evidence를 이용해서 이 claim을 어떻게 support하는지 reasoning을 해야 돼. 그래서 FRQ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암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analysis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한다면 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1, 2월 학원에서는 개념 단원별 문제풀이반, 학교별 GPA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풀이반이 시작을 합니다. 무료 수업 특강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5월 16일, 5월에 시험 직전에 3회 파이널반이 있어요. 2번은 특강을 할 거고 한 번은 마지막 먹 테스트를 볼 겁니다. 자,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여러분, 5월 16일으로부터 한 3달 전쯤, 2달 전 그쯤 시점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당연히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저희 클래스 지금이라도 중간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학교에서 뭐 다른 학원에서 뭐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원노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마지막 날까지 볼 수 있는 개념서 하나로 통일을 해서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에서 배웠던 거, 혼자 공부했던 거,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던 거, 필기를 다 깨알같이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 하나 가지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었던 오답 노트 가지고 그 2권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당일날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자, 저희 학원 클래스에서 지금 단원별 문제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회 모의고사 클래스에서도 이 12번을 쫙 다 들으면 이 유닛 1 to 8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가 한 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닛이 한 번 다 복습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회의 모의고사에서 시간 분배 연습, 유형별로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취약한지 그거를 보강을 할 거고 그리고 파이널 특강 3번 이 스텝대로만 온다면 충분히 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단원이 이제 유닛이 1 to 8까지 있는데요. 이 모든 유닛이 골고루 시험에 나오네요.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 자, concept explanation 그리고 visual 그림이 나와. 그 그림의 컨셉을 represent 하겠죠. 그래서 1, 2번이
concept explanation, 암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question and method. 어떤 과학적인 research question을 던지고 그거를 우리가 prove 하기 위해서, experiment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method를 가지고 experiment design을 할 건지. 그렇게 해서 result를 어떻게 representate 하고 그 data, graph, like graph라든지 table를 어떻게 describe 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statistical test, chi-square, null hypothesis, rejecting, 그래서 data analysis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conclusion을 내렸어. 그래서 그 conclusion이 그 result가 그 scientific claim을 support 하는지 아니면 reject 하는지 argumentation 하는 3번부터 6번까지는 바로 analysis 응용 application question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숫자는 뭐게요? 자, 이 숫자들은 각 유형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숫자입니다. 선생님, concept explanation 문제 480문제, 484문제 가지고 있고요. visual representation 제가 다 세고 다 sorting 해봤는데 244문제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유형별로 sorting을 해봤어요. 그래서 쌤, 제가 이런 문제가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또 숙제로 제가 줘서 취약점을 좀 보강을 할 겁니다. 자, AP Biology는 60문제의 MCQ 그리고 6문제의 FRQ를 90분 총 3시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50점, 50점씩 들어갑니다. 자, MCQ Multiple Choice Question은 60문제라고 그랬어요. 90분 안에 60문제 푸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애들이 MCQ 보면서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모여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간 분배 연습하려고. 자, 6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individual question이고요. 25 question은 set problem입니다. set problem은 뭐냐? 이런 식으로 experiment data가 나와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explanation 쫙 나오고요. 요거에 연관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4-5문제가 딸려 나오는데, 자, 이거는 unit 4 문제고요. 이거는 unit 5 문제고, 이거는 unit 7 문제고, 이런 식으로 유니트 통합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nalysis 능력과 유닛과 유닛을 연결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MCQ 문제들이 총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FRQ는 6문제라고 얘기했죠. 2 long question, 4 short question인데, 자, 2 long question은 25 minutes 동안 풀어. 그러면 2 long question 풀면 50분 날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25 minutes 하지 말고 22 minutes 안에 푸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또 나머지 4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long FRQ는요, experiment 문제예요. Interpreting and evaluate the experiment result with experimental design.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이 뭔지, dependent variable, controlled variable, control group, null hypothesis 이런 거 찾는 거 시험에 나올 거고요. 2번 문제는 graphic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calculator 들고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FRQ는 펜으로 답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 다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그 reader 선생님들이 너희들의 답을 읽고 채점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읽어.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채점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 답을 연필로 쓰잖아. 뭉개져요. 뭉개져서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펜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좀 틀린 거 있으면 찍찍 긋고 쓰면 돼요. 그런데 그래프를 펜으로 쓰면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는 연필로 써도 돼. 연필로 그려도 돼. 그래서 지우개로 수정을 할 수 있게 그래프는 그냥 연필로 해도, 자, 조금 뭉개지는 게 문제야.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게 문제지. 그래서 조금 뭉개지지 않는 조금 그런 연필로 그래프 그리는 거를 recommendation 합니다. 자, long FRQ 한번 볼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A, B, C, D 4문제가 나오는데, 각 문제의 task verb가 2개, 3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점, 3점, 3점, 2점에서 총 9점짜리 문제, 9점에서 8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hort FRQ는요, 하나에 10분씩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50분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3번 들어갔는데 40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90분 중에 50분하고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 지금 3번이야.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패닉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3, 4, 5, 6은 각각 10분씩 해서 풀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short question을 보니까 진짜 short하네. 그리고 A, B, C, D 네 문제가 있는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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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에서 4점 만점짜리예요. 그런데 가끔씩 3번, 4번 말고 5번, 6번으로 가면 이 paragraph가 굉장히 길어져요. 되게 길어지거든. 그래도 패닉하지 마세요. 3, 4번을 조금 빨리 풀고 6분, 7분 안에 풀고 뭐 5번, 6번을 뭐 12분, 13분에 풀면 돼. 그리고 5번, 6번에 아무리 paragraph가 길어도 이 full paragraph를 다 understand를 해야 ABCD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ABCD는 describe the character. A는 무조건 knowledge base고 B는 요거 보면 풀 수 있고 C는 여기에 있는 거 따서 풀면 돼. 요것만 이해했으면 풀어도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게 다 local question이에요. 이 local에 있는 information만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paragraph가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 읽고 할 필요 없고요. paragraph 대충 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원래 그렇게 locally ask 하는 문제예요. 원래 paragraph는 어렵고 문제는 쉬워. 알겠지? Great. 자, 그래서 FRQ 강의를 쌤이 어떻게 하냐. FRQ 1번 long question, 이거 experimental design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knowledge를 알아야 되는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서 이 문제에 필요한 knowledge를 먼저 얘기해주고 답을 알려줍니다. 자, B번에 대한 knowledge,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답을 알려주고 이 초록색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 이거 되게 표현이 좋다. 이렇게 써도 answer 점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표현들 소개하고 싶은 거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misconception.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knowledge, 그 다음에 answer, 그 다음에 학생의 좋은 답, 그리고 knowledge gap. 이런 knowledge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apply가 안 되면 이 knowledge gap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calculation 문제, 수학 문제는 자, 수학 equation sheet를 한 장 줍니다. 그래서 그 equation sheet에서 찾아서 풀면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거는 basic skills라고 해서 equation sheet에 안 나와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식들이 있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고 이렇게 워크아웃해서 푸는 건데 스킬 갭 이거를 알고 있어도 이거를 혼동해서 점수를 못 받은 케이스가 있다 하고 이제 쌤이 이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쌤이 FRQ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가 나오고 있네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문제가 이번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프 문제는 3점이에요. 3점이라는 거는 MCQ로 따졌을 때 5문제짜리야. 그래프 하나 못 그리잖아. MCQ 5개 틀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절대적으로 1점도 깎여서는 안 돼. 반드시 3점을 다 따봅시다. 자, 근데 이렇게 테이블이 나왔을 때 어떤 그래프로 그리지? 쌤 이거 라인 그래프예요, 스캐터 플로트예요, 히스토그램, 바 그래프, 박스 앤 위스커 어떤 걸로 그리지? 자, 어떤 거를 픽해서 그려야 되는지도 쌤이 강의를 하겠죠. 일단은 요 x-axis가 continuous data가 아니라 discrete data이기 때문에 bar graph를 골라서 풀면 돼요. 그래서 y-axis, x-axis 레이블 잘 했는지, 데이터를 잘 represent 했는지 bar graph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line graph로 그렸다? 그러면 misconception 점수 없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 error bar 잘 했는지 해서 1, 1, 1 해서 총 3점 만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LP바이오 채점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MCQ는 60문제잖아. 1을 곱해서 60점으로 만들어요. 자, 우리 FRQ는 1번, 2번 long, FRQ는 9점, 9점이야.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는 4점, 4점, 3점, 4점. short FRQ 이래. 그러면 총 몇 점? 34점이야. 여기다가 뭘 곱해? 1.76을 곱합니다. 그래서 60점으로 만들어요. MCQ 60점, FRQ 60점. 그래서 총 120점입니다. 자, 그래서 120점 만점 중에서 94점 이상 받으면 그게 바로 5점이고요. 다시 말해서 78.3% 이상 받으면 5점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MCQ는 MCQ 딱 시험 보고 쉬는 시간 5분 정도 주거든요. 야, 너 그거 뭐라고 했어? 너 A라 그랬냐? 너 C라 그랬냐? 나 틀렸어. 그러면서 MCQ 하나 틀렸네, 2개 틀렸네 되게 신경 쓰잖아. FRQ는 잘 본 줄 알아. FRQ 괜찮은 것 같아요.
FRQ에서 많이 깎인다, 점수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리더들이 되게 깐깐하게 채점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많이 깎여요. 진짜. 그리고 FRQ에서 1점이 깎이잖아? 와우, 1.76포인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MCQ 2개 틀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FRQ 4점 맞을 가능성 있어요. 자, 그러면 MCQ 5점 맞았어. FRQ 4점이야. 그렇게 해서 4점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MCQ에서 하이파이브를 받아야 됩니다. 자, MCQ는 60문제 중에서 12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가 5점이거든요. 근데 하이파이브의 기준은 뭐냐? 뭐 FRQ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개에서 7개 사이? 그러니까 5개에서 6개 정도 틀려야 FRQ에서 4점 받아도 안정적으로 5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그래서 MCQ는 거의 다 맞는 걸로 거의 뭐 한두 개 틀리고 다 맞는 걸로 해야 실제 시험에서 또 몇 번 더 실수해서 다여섯 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먹 테스트 볼 때는 진짜 한두 개 뭐 이 정도로 틀리는 개수를 확 줄여보자고. 알겠어? 그래서 FRQ에서 조금 망하더라도 5점 받을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12번. 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유닛 간 통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시간 분배 연습, 실전 적응력 향상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FRQ 실제 채점자인 Chief Reader의 리포트를 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조교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실제 채점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채점을 해줄 겁니다. 자, 개념 정리 유형별 문제풀이가 다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특강은 3번이라고 그랬는데 2번 7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개념들 빠짐없이 강의할 거고요. 마지막 한 번은 마지막 모의고사 풀면서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발라 뇌에 심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이거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빡세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진짜 너무 즐거워, 재밌어. 왜냐하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answer가 막 손 들고 서 있는 거, 이거 answer가 B잖아. answer가 C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진짜. 문제를 읽으면 이거 뭐 묻는 문제, 이거 어떤 퀘스천인지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게끔 파이널 특강 때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모의고사 12회 중에서 2번에서 5번, 이렇게 5번은 클래스 전체 수강생들이 다 의무적으로 학원에 모여서 3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친구들,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은 줌을 켜서 줌에서 조교가 선생님이 감독하고 있을 테니까 줌 비디오 켜고 3시간 동안 똑같이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야. 자, 나머지도 당연히 모의고사 숙제로 나갑니다. 숙제할 때도 똑같이 시간 제고하세요. 자, 그런데 숙제로 했을 때 너희가 과연 3시간 딱 시간 제고할까? 자, 어떻게 하겠어? 1시간 반 MCQ 했어. 1시간 10분쯤 지나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니? 잠깐 스톱워치를 pause 합니다. 잠깐 pause하고 막 기지개 피고 나가서 괜히 냉장고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고 뭐 카톡 뭐가 왔나 DM 뭐 왔나 막 답하고 좀 refresh 한 다음에 다시 푼다고. 진짜 그런다고. 이게 나를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아. 혼자 있을 때 정말 몰입된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기가 쉽지 않아. 야, 막 누구야? 막 엄마가 밖에서 불러. 그러면 잠깐 파우스하고 엄마 왜? 나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하게 되고. 그지?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모의고사 숙제를 풀어오지만 실제 환경처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12번 중에 5번은 반드시 mandatory로 학원 와서 시험을 볼 거예요. 나머지 회차도 쌤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나 다른 것도 숙제 그냥 학원 와서 쌤 눈앞에서 시간 제고해도 돼요? 쌤이랑 시간 arrange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알겠죠? 자, 쌤도 잠깐만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쌤도 오랜만에 시간 재서 풀었더니 실수하더라. 진짜. 쌤이 사실 이번에 2023년 FRQ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시간 1시간 반 딱 재고 이게 쌤 시험지예요. 쌤도 이렇게 진짜 쌤이 시간 재고 지금 뭐 16분 남았다. 17분 걸렸다. 56분 남았다. 계속 시간 50분 남았다. 계속 쌤이 이제 풀 센텐스로 다 답안지 쓴 거 보여? 이거 쌤이 다 시간 재면서 풀 때 쉽네. 쌤 문제 이거 문제 이렇게 나왔구나. 이거 어려운 문제 나왔네. 하하 이거 함정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풀었어. 해서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남았어. 쌤 1시간 만에 다 풀었어. 그래서 당연히 만점 받을 거라 생각했거든. 당연히.
채점을 해봤는데 쌤이 맨날 강조하는 거 그래프 그릴 때 유닛 레이블링 할 때 유닛 빼먹으면 안 되거든. 유닛을 빼먹고 그린 거야. 거기서 1점 딱 깎였어.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러면 와씨. 근데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먹 테스트 보면 또 다른 데서 또 실수하겠지. 다음에 또 먹 테스트 보면 또 예기치 않은 데서 실수하겠지.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서 시간을 막 넘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쌤도 2번, 3번, 4번, 5번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점수가 꾸준히 오르고 실수는 이제 안 할 거다. 그치? 그래서 쌤도 시간 제고하면 만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쌤도.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쌤 뭐 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시간 재고 다 같이 있을 때 풀어봐. 틀린다니까.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시간의 압박감 속에서 침착하게 문제 푸는 연습. 이거 옆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막 시험지 넘기는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애들이 막 계속 기침해. 막 누가 자꾸 문 여달아. 밖에서 막 찻소리 나.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 연속으로 끝까지 정신을 놓치지 않아. 근데 계속 하이퍼텐션으로 가면 아드레날린 솟구쳐 나중에 burnout 합니다. 그지?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3시간을 잘 내가 타임 매니지를 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가. 시간을 분배하고 모르는 문제 별표 쳐서 마지막으로 보내. 그래서 마지막에 점검하면서 그때 딱 집중해서 하면 모르던 문제도 어디선가 저편에선가 딱 생각이 날 수 있어. 그래서 정답률 높이는 연습도 할 거고요. 그래서 모두 모여 먹 테스트를 학원에서 치르면서 키워지는 능력들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MCQ 60문제를 각 퀘스천이 어디 유닛에 속해 있는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MCQ에서 5개 틀렸다. 그럼 내가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표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FRQ를 제가 이렇게 교정을 봤어요. 그지? 자,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표 그리고 코멘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적표가 매주 나갑니다. 자, 쌤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라고 시간을 다양하게 짰어요. 우리 유학생들. 자, 우리 유학생들은 봄방학이 거의 2주잖아. 그지? 그래서 3월 4일부터 방학하는 친구들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2주 동안 아침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돼. 자, 그리고 3번 모의고사 학원에 같이 모여서 하는 모의고사는 3번이고요. 5시간이 잡혀 있어요. 3시간 모의고사, 2시간 수업입니다. 이거 파이널 특강이 있고 자, 파이널 특강은 1, 2, 3인데 특히 3회차 마지막 모의고사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유학생 중에 2주 연속으로 바이오 학원 다니기 쉽지가 않아. 쌤, 저는 일주일만 다니고 나머지 일주일은 4월 달에 매주 토요일 날 미국에서 들을게. 그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한국 시간 토요일이면 미국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이죠. 그리고 한국 시간 토요일 저녁이면 미국 시간 금요일 새벽입니다. 미국 시간 토요일 새벽입니다. 그쵸? 그래서 좋은 시간 골라서 들으면 되겠어요. 자, 유학생 중에 3월 11일부터 방학인 친구들 2주 연속으로 듣는 수업이 있고요. 일주일 듣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어서 듣는 그런 시간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학생 중에 3월 23일부터 방학인 친구들은 일주일 학원 한국에서 듣고 나머지 일주일은 미국 가서 4월 달에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쌤, 저는 봄방학 때 시간이 없어요. 다른 학원 다니느라 뭘 딴 걸 해요. 그러면 주말반이 있어요. 3월 15일부터 금요일 4번 그리고 나머지 토요일 8번에서 주말반이 있는데요. 자, 우리 유학생 친구들, 외국인 학교 친구들, 특목고 친구들 다 이 주말반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근데 유학생 친구들은 금요일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오전 시간을 쌤이 3번 집어넣었어요. 3번은 금요일 오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들을 수 있지. 자, 근데 만약에 못 들으면 금요일이 4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비디오를 봐도 돼요. 자, 우리 유학생은 쌤, 저는 목요일 저녁에 못 들어요.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 비디오를 보는 친구들도 똑같이 쌤이 다 채점해 줍니다. 쌤이 비디오를 봤는지 안 봤는지 철저하게 관리할 테니까 우리 조교쌤이랑 비디오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학생 친구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교 친구들 그리고 특목고 친구들 주말반 많이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외국인 학교 친구 중에 3월 16일부터 방학하는 달튼, 세인트 존스베리, CC 친구들 자, 이렇게 한 주
학원 아침에 나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월 16일부터는 굉장히 23일이에요. 3월 23일부터는 뭐 KIS, SIS, YSS, APIS, 제주 KIS, Cornerstone, Seoul Academy, St. Paul, like Kent, blah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방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전 클래스도 있고 저녁 클래스도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들으면 되고요. 자, 3월 이 친구들은 4월 1일부터 봄방학하는 친구들인데 4월 1일부터 들으면 또 너무 늦으니까 3월 23일, 4월 30일 이렇게 토요일 2번 듣고 그다음에 봄방학 일주일 듣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DIS 친구들인데 4월 6일부터 봄방학이에요. 그러면 3월 23일, 3월 30일 이렇게 토요일 2번 듣고 봄방학 일주일 듣고 그다음에 토요일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다 파이널 특강과 무료 수업은 동일합니다. 자, YISS 친구들 중에 봄방학 때 봉사활동 가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 친구들 뭐 국내 거제도로 가면 뭐 목요일부터 학원 나올 수 있고 어떤 친구들 해외로 가면 금요일부터 나올 수 있고 토요일부터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못 듣는 만큼은 어떤 클래스에 들어오면 메이크업이 되는지 쌤이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봄방학 때 봉사활동 가는 친구들은 주말반 듣던지 아니면 이렇게 메이크업 클래스에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외대부고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3월 달에 봄방학이 있다고 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 봄방학 오전 시간 있고 그 다음에는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내가 해당하는 시간표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쌤이 세트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A, B, C, D and then 1, 2, 3, 4, 5, 6, 7, 8 하면 총 12회예요. 12세트를 어떤 클래스 이렇게 조합해서 들어도 괜찮아. 학원에 한번 전화해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자, 제 수업의 특징은 모든 수업은 비디오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복습할 수 있고요. 모든 모의고사는 MCQ, 수업 10분 전에 와서 일단 MCQ 같이 채점을 합니다. 혹은 학원에 모여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조교가 채점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FRQ는 수업을 들으면서 먼저 자기 거를 자기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채점을 할 거야. 자, 내 거를 채점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리고 쌤이 수업하는 거 필기하면서 채점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리고 그 채점된 거, 필기한 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잘했는지, 자기 거를 잘 채점했는지, understand를 했는지를 저희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쌤과 조교가 개인 첨삭을 또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mock 테스트, 매번 mock 테스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FRQ 또 보관 문제가 또 숙제로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결석을 했다, 비디오를 보면 돼요. 그리고 비디오 본 친구들도 똑같이 채점 방식은 현장 수업과 동일합니다. 자, 유학생들 3월에 모든 12일 클래스가 끝났다. 4월 중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쌤 아무리 학생 많아도 우리 한 명 한 명 과외 학생처럼 1대1로 컨택트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쌤한테 카톡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쌤이 그날 안에 반드시 답을 해요. 그래서 편하게 저를 대해 주시면 돼요. 자, 작년 우리 학생들 시험 보고 5점 나왔다고 감사하다 이런 막 카톡 받았습니다.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몇 개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2024년 AP 바이올로지 우리 선배들처럼 5점 신화 계속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온쌤과 함께 여러분들을 봄방학 때 만나보기를 쌤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틀리 이호은이었습니다.